3그리고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7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2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신축년 신축월 정축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을령 축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축월의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요. 제일 먼저 일간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어직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정이라고 하는 글자 네 번째 천간이 되면서 병화 다음으로 오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병화와 마찬가지로 정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보게 되면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목하고는 좀 다릅니다. 목은 좀 따뜻한 온기 이 정도 볼 수가 있지만은 화는 뜨거운 열기를 말하죠. 열기라든가 밝은 빛을 말하는데, 제가 병화라든가 정화는 대체적으로 일간일 때, 이 일간에 위치해 있을 때는 병화든 정화든 열기, 뜨거운 열기보다는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좀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른 뭐 연에 있든 월에 있든 뭐 시에 있든 이것은 뭐 빛으로 보던, 겨울 같은 경우는 뭐 온기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일간이었을 때는 온기라기보다는 빛, 병화 같은 경우는 태양 내지는 정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여타의 작은 뭐 네온 사인 같은 것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병정화가 일간일 때는 화이고 불의 기운이지만 열기보다는 빛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봐야지만 이해하기가 쉽겠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이지만 음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거하고 병화라고 하는 거하고 조금은 같은 화이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약간이라기보다는 이제 같은 불의 기운이지만 똑같이 정화도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고 또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얘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이렇게 되겠죠. 양화. 그래서 음양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정화는 음의 기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강약이 있을 때 약한 것이고요. 크고 작은 것이 있으면은 작은 것이 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높은 산이 있다라고 하면 높은 산은 양이 되는 것이고 낮은 산은 음이 되는 것이죠. 넓고 좁은 것이 있을 때 넓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좁은 것은 음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밝으면 밝을수록 양이 되는 것이고 그거에 비해서 빛의 세계가 약하면 음이 되겠죠. 똑같은 빛이 있다 하더라도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60촉짜리 불과 전구와 30촉짜리 전구가 있으면 60촉짜리가 양이 되는 것이고 30촉짜리는 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음화하고 양화인데, 양화인 병화는 정화에 비해서 뜨겁고 밝고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그 빛이 좀 부드럽고 음유하고 그 다음에 열기 자체도 병화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강렬하진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거 비유를 할 때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죠. 태양지화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축지화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됩니다. 등축지화. 그래서 병화는 태양과 같고 태양과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정화는 하늘에 있을 달이라든가 별 같은 걸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지상에 있을 때는 촛불 같은 거 생각하실 수 있겠고, 아니면 등잔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놀러 갔을 때 캠프파이어 같은 거, 모닥불 같은 것로도 볼 수가 있죠. 병화는 태양과 같아서 맹렬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오래 바라본다거나 뜨거운 여름에 밖에 오래 나가 있으면 그 열기하고 빛으로 인해서 사람이 조금은 열사병 같은 걸도 걸릴 수 있지만, 음화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뭐 이르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빛, 달빛 같은 거 오래 본다고 해서 시력이 나빠진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잘못되고 그러진 않죠. 그것이 이제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하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달하고 태양하고 비교해 봤을 땐 그럴 수는 있지만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촉짜리 전구, 60촉짜리 전구 이렇게 봤을 때는 100촉짜리 전구가 병하고 60촉짜리 전구는 정화죠. 그러면 정화 60촉짜리 전구에 손을 대면 손이 안 딜까, 화상을 안 입을까요? 그렇지 않죠. 촛불에 대도 손은 화상을 입고요. 모닥불 같은데 잘못되게 되면 큰 화상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병화하고 정화는 상대적으로 병화가 좀 더 강하다고 보는 것이지, 음화인 정화라고 해서 불이 안 뜨겁다, 음화인 정화라고 해서 빛이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양과 음의 관계, 음양의 관계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바라봐야지 정화라고 해서 안 뜨겁고 안 밝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화 같은 경우에는 금을 다스리는 월등한 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고요. 경화는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화를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다. 선생님, 그러면요, 저기 불도 지상에 있을 때는 뜨거운 것이 병화고 덜 뜨거운 것이 정화면은 병화로 또 경험을 단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질문하신 것인데, 그런 이제 어디까지나 사람의 이제 어떤 논리로서 병화도 당연히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금 입장에서 정화를 보는 것과 경금 입장에서 병화를 볼 때는 경금을 다스릴 수 있는 적절한 온도, 적절한 온도로 봤을 때 정화를 생각하는 것이고, 병화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금을 갖다가 못 쓰게 만들 정도로 녹아서 완전히 없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이런 예를 들었어.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아이의 정신세계를 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도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조금은 이제 조금 손찌검이라고 체벌도 좀 하게 되는데, 혼찌검을 내고 할 때 진짜 이 아기가 잘 되도록 이렇게 저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얼차례도 하고 운동도 시키고 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적당하게 훈련을 받아서 강인한 어떤 정신력을 얻게 되는데, 만약 그것을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한계를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몸을 상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죠. 군인들도 있잖아요. 군인들도 적당하게 훈련을 시키면 강한 군인을 만들 수 있지만, 너무 필요 이상의 강한 그 군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훈련은 오히려 군인들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석이 아무리 훈련도 주지만 너무 뜨거운 40도, 50도까지 올라갈 때 한여름에 그 훈련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을 갖다 실질적으로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경금을 용도 있게 적절하게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 하는 것이지, 병화는 오히려 경금을 망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병화도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에 해당되는 화로서 약해서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지만은, 역시나 경금으로서의 하는 용도가 있다. 물론 정화도 하는 용도가 있다. 정화도 조우할 수 있습니다. 조우도 할 수 있지만은, 조우의 개념은 병화가 월등하게 잘하는 것이고요, 경금을 월등하게 단련시키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인 것이고, 또 정화는 토를 생할 수도 있고요, 또 병화, 정화 모두 갑목, 을목의 기운을 설기순세해서 목과 통명을 이루어서 갑을목이 꽃을 피우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겠고, 또 갑목은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보할 때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 주어야지만 경금이 갑목을 깔끔하게 또 다스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화라고 해서, 음화인 정화라고 해서 용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음화인 정화도 사주에 비하면 잘 갖춰진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이라고 하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촛불이라든가 전기불 같은 것,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불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인위적인 불은 항상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빛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화일간도 병화일간도,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나 정화는 일간이 4월, 5월 이런 때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는 필요하다. 병화는 4월, 5월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면 굳이 병화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은, 정화는 일간이 왕하더라도 간목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화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촉짜리, 10촉짜리 작은 등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화일간이 4월, 5월에 태어나서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60촉짜리, 100촉짜리 뜨거운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뭐 탐조등 같은 경우, 군에서 쓰는 탐조등 같은 경우는 뭐 만촉광 이렇게 가는 그런 탐조등도 있죠. 근데 그 탐조등은 말씀드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기 때문에 연료가 있어줘야 돼. 전기가 들어가야지만 100촉이든 5촉이든 뭐 그 이상 되는 거라도 불을 지필 수가 있는 것이지, 정화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간목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화는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월, 5월 정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정화의 특성상 간목 한 점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화 일간도 마찬가지로 병화 일간과 병화와 마찬가지로 불로보기 때문에 이 정화 일간 자체가 왕했을 때는 임수로서 뭐 하는 걸 좋아한다? 수보양 왕하는 것을 좋아한다. 즉 예를 들면은 달이 떠 있는데 별이 있는데 이럴 때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빛을 반사해주면 더 아름답죠. 또 서울 같은 거라든가 우리 옛날에 홍콩의 밤거리 하면 네온 사인 밤에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빛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그냥 빛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있었을 때는 그 빛을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을 더 반사해서 더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수 같은데 돌산대교라든가 그 밤에 보면은 물을 뿌리면서 옷에게 빛을 갖다 이렇게 비춰주죠. 그러면 그 빛이 더욱 아름답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빛만 비춘 거하고 물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반사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좀 더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수 있죠. 그래서 정화도 병화도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월이 되겠죠. 축월은 일단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겠고요. 해자, 축, 북방이 되면서 계절은 겨울이고 특히나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늦겨울이라고 해서 모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동, 만동 이렇게도 표현하게 됩니다. 만동, 늦을 만자에다가 겨울 동자를 이렇게 쓰게 되면 늦겨울 되죠. 그 다음에 늦겨울은 바로 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축월은 환절기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해자, 축, 월 같은 경우에는 북방이 되면서 수가 왕한 계절이지만 축월은 뭐가 왕하다? 토왕절이다.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 하지만 축월은 사유, 축, 금국을 형성할 수 있겠고요. 또는 해자, 축,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해자, 축,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진술, 축 및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토국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월은 사주 국사에 따라서 수가 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이 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토가 왕할 수도 있다. 목이 왕할 수도 있을까요? 물론 이제 축 빼고 다 목으로 목이 있다면 목도 당연히 왕해질 수 있지만은 해자축이라든가 사유축은 뭐냐면 월령의 기운을 갖다 끌어당겨 가지고 금이라든가 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월령이 가세한 것이 더 강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축월에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월령 축토가 왕한 것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로 합이 되느냐, 그러니까 삼합이 되느냐, 방합이 되느냐, 아니면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진술축물이 토들이 많게 되면 그 토왕절 다시 토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축월 같은 경우는 사주의 배합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금왕절이 금이 왕한 것으로서 내지는 수가 왕한 것으로서 토가 왕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일단은 축월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일단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베이직을 깔아 놓고요. 상대적으로 일간 정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축월은 어떻게 돼요?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해월은 화는 뭐예요? 화는 절지가 되죠. 화는 절지가 가장 약할 때가 되는 것이고요. 절기가 아니라 절치가 되겠죠. 절지. 그 다음에 자월은 화의 여기는 뭐가 됩니까? 절태지가 되겠죠. 화의 태지가 되고요. 그리고 축월은 화의 여기가 양지가 돼. 양지가 이렇게 되겠어. 젊음의 양지가 아니라 기를 양자를 씁니다. 그래서 절지는 사람으로 따질 때 비유를 하게 되면 모체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것을 절지 단계라고 하면 태지는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모체의 이제 착상하는 그런 단계라고 하면 양지라고 하는 것은 모체에서 이제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성장하는 한 10개월 정도의 이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모체에 있을 때도 굉장히 태아인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약하지만 장생인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모체 밖으로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때문에 장생 단계가 되면 어느 정도 왕한 세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축월의 뭐죠? 양지가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약한데 토가 왕하죠. 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 토를 생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포대법으로 보면 축월의 정화가 일간이 약한데 또 토가 왕하게 되면 약한 정화의 기운을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게 되니까 일간은 더욱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정화는 더더군다나 음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것을 일간이 약하면 안 되겠죠. 특히나 토가 많을 때 정화는 토라고 하는 것은 회기무광, 빛이 토에 의해서 회광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특히 화일간, 병화정화는 식상이 많아지게 되면은 빛을 가리게 되는 그런 패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진술축 및 토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축월도 토가 왕아지게 되면 병화든 정화든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생조하고요. 그 다음에 토를 갖다가 목국토가 하겠죠. 인성이 토를 제거해주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병화든 어저께 공부했던 축월의 병화든 오늘 축월의 정화든 가장 먼저 있어줄 것은 간목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을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초와 같은 작은 풀과 같기 때문에 화를 생해주는 공력이 간목만큼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 또 토를 제거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은 화초로 토를 제거하기보다는 간목 큰 나무로서 토를 제거하는 것이 좋죠. 쉽게 말하면 토를 제거하는데 삽으로 토를 제거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포크레인이라든가 부르도저로 토를 제거하는 것이 좋으냐 놓고 봤을 때 을목은 삽으로 비유한다라고 하면 간목은 부르도저라든가 아니면 저기 포크레인 정도로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신이 왕해서 일간이 약할 때는 반드시 인성으로서 일간을 돕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식상을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일간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더군다나 지지로 인사 5등의 정화 자체가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일간이 왕해지겠죠. 예를 들면은 일간 자체가 정사 이렇게 사화를 받다라고 하면 일간이 뿌리를 얻을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인목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간목도 인성인 간목도 정화도 왕해지죠. 만약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수를 봐서 정화를 수보양광해 주는 것이 일간이 왕해졌기 때문에 필요하지만은 아무리 일간이 왕해졌다 하더라도 개수는 특사성 뭘 만든다? 개수를 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개수는 아무리 일간이 왕하더라도 촛불 켜놨는데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인성인 간목을 얻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얻을 수 있고요. 일간이 왕해졌을 때는 관성을 쓰는데 그때는 개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가 어떠한 틀로 짜여져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격국을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이었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화가 되겠고, 축토라고 하는 것은 지지 4개의 토 중에서 축토, 미토는 음토에 해당이 되고 진토, 술토는 양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축토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음에 해당되는 음토, 잠시만요. 토가 이렇게 되니까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는 대 음이 될 것이고요. 또 화라고 하는 것이 토를 생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화생토의 관계죠. 내가 생하는 아생자가 바로 저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토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저것은 뭐냐면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음대 양대 음이 음으로 이렇게 조화가 맞는 것을 상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음대음, 양대양. 오늘 같은 경우 음화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신상관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식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화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식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생자는 나, 아자에다가 생활사, 사람 자자 이렇게 쓰면 아생자가 되는 것이고, 격국은 오늘 그래서 식신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축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왕하지만 화라고 하는 것은 해월, 자월의 절대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왕토에 의해서 설계될 뿐만 아니라 아직은 양지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어떻다? 왕하지 못하다. 설기가 과다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 설기 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식신 내지는 상관이 왕해서 약한 일간을 먼저 도와줘야 된다.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인성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비견 겁재로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일간이 아생자 내가 생하는 식상이 원령에 강할 때는 대체적으로 비겁보다는 인성을 얻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식신격이라든가 상관격들이 인성을 얻게 되면은, 특히 상관격들은 인성을 얻게 되면 그거를 상관폐인이라고 해서 인성으로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토를 갖다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죠.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을 이렇게 얻게 되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정인이 되겠죠. 인성으로서 일간을 생주해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토를 갖다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월의 정화는 반드시 인성을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연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축토가 다시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또 일지에도 또 축토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 축자가 지금 틀렸죠? 자, 축토는 요 축자로 이렇게 쓰게 되죠. 요 축자는 이제 두 번째 소축자라고 해가지고 12지지 지지 2개 중에서 12개 중에서 두 번째 자다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건축할 때 쓰는 그런 축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사주는 좀 특이합니다. 소 3마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이제 이런 사주를 이제 다른 데서 가게 되면 부유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소가 3마리가 있으니까, 만약에 시마저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축만 4개가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사주가 돼서 좋으냐, 이 독특한 사주가 좋으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건 결코 좋지 못하죠. 일간이 약한데 소 4마리가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 토라고 하는 것이 일간의 기운을 너무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좋지 못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토는 제거시켜 줘야 되는 것이지, 이 토로 인해서 일간이 좋아질 일은 하나도 없겠습니다. 그리고 월간에도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자가 틀렸네요. 월간에도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고, 그죠? 이렇게 옮겨놓고 이 신금이 들어와 있으면서 월간에도 연간에도 다시 또 신금이 있죠. 격으로 따지게 되면 축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건 식신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편재격으로 보는 게 맞겠죠. 월령에 있는 재성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편재격에, 물론 이제 식신생재 이렇게 하는 걸로도 식신생재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일간이 약하면 식상도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상관도 재성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역시나 생시에서는 축을 하나 더 봐서 지원 일기격이 되는 것보다는 간목을 얻거나 아니면 비견겁제를 얻어서 약한 정화를 갖다가 돕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나서 축토 3개를 봤죠. 신금 2개가 투출되어 있어서 편재 2개를 봐서 이제 식신생재하는 틀은 그런 틀이지만은, 일간이 왕해야지만, 세력이 있어야지만 식신생재해서 돈을 내가 벌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일간이 약하면 재성도 내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식신도 내 것이 아니다. 일간이 약할 때 식신상관만 많으면 약한 일간이 더욱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 내지는 뭘 봐야 된다? 그럼요, 비견겁제를 봐야 된다. 경자신축시 전혀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정미시도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미토가 들어오죠. 미토는 축하고 또 충이 돼서 충미충이 되게 되면은 다시 식상이 왕해진다. 무신기유시, 경술시, 신해시 모두 어떤 것도 일간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술 중에 있는 정화, 미중에 있는 정화에 정화 일간 자체가 뿌리는 들 수 있다고는 하지만, 술토도 미토도 모두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이 통근되는 이로움보다는 일간의 기운을 더욱 과설시키는 그런 해로움이 더 크기 때문에, 경자신축 일단은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는 일단 배제를 해놓고, 만약에 요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생시에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다, 이거는 무조건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지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 이런 생시에 태어났는데 금순으로 가게 되면 매우 좋지 못한 사주 국세도 매우 일간이 약하지만은 운세 자체에서도 일간을 도와주는 운이 매우 늦게 오죠. 저 가보대 67세 좋은 운 온다고 해서 그건 뭐
그 나이 먹어서 오는 운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요런 생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시는 제외시켜 놓고 보는데, 만약에 이날 아기를 낳는다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들은 낳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이제 이 생시를 보게 되면 이제 이민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 이민시는 일단 지지로 이렇게 인목을 보긴 봤습니다. 인목을 보게 되면 정화가 인중 감목의 생조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인중 병화의 통근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단점은 뭐냐, 인목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은 임수가 천간에 있으면은 정화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탐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경자 신축 이런 생시보다는 낫겠지만은 이민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좋은 생시는 아닌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민시보다 더 좋지 못한 게, 묘는 정화를 인성이지만 목이지만 정화를 생주할 수 있는 힘이 인목에 비하면 크게 떨어지겠고요. 더군다나 개수 투출하게 되면 개수가 정화를 갖다가 극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민시에 비하면 결코 좋지 못한 그런 생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갑진시가 됐을 때는 어떠냐? 갑목이 천간에 투출된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갑목이 천간에 투출돼서 일간을 생주해 준 것은 나쁘지 않지만, 지지로 다 축토 세 개에다가 진토, 그러니까 소 세 마리에 용 한 마리,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정화 하나로 간신히 갑목 하나로 간신히 정화를 생주해 준다라고 하는 것 뿐이고, 일간의 기운을 너무 설계하는 토들이 너무 많은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을사시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겠죠. 을사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을사시가 되면은 이제 정화가 사에 뿔을 댔습니다. 물론 이거를 사축 해금해서 사중 병화의 힘이 조금 떨어진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계묘시라든가 갑진시라든가 이런 거, 갑진시는 갑목이 있어서 좀 그렇다 하더라도 사화를 본 것은 정화 입장에 나쁘지 않죠. 을목은 갑목에 비해서 정화를 생주하는 힘이 떨어진다. 이 화초와 같은데 물기를 머금고 있는 화초와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화를 생주할 수 있는 힘이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그래도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오늘 아마도 제일 그래도 쓸만한 생시는 이 병호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병호시가 되면 일간이 5화에 뿌리를 두죠. 녹이죠. 이라고 하고요. 병화가 투출돼서 정화를 돕죠. 어떤 분들은 달이, 정화는 달이고 병화는 태양인데, 달이 태양을 보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일간 정화가 약할 때는 병화를 보면 도움을 받습니다. 그죠? 이것도 군비쟁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군비쟁제가 아니라 원체 토금이 왕한사주에, 이거는 비견 겁재가 뭐죠? 왕한 재성을 갖다가 쟁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욱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분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성을 나누어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 약한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큰 사업을 하면 그 이득을 갖다 서로 나눠 가져야지, 한 사람이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큰 사단이 나타나게 되죠. 이거는 쟁제라기보다는 분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생시들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역시나 일간이 약한 정화가 이렇게 토가 많은 상태에서는 인성 보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인성을 본 연후에 비견겁제를 보면 더 좋지만, 오늘 생시는 어떻게 돼요? 뭐 이민시라든가 갑진시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인목은 상관이 없지만, 요 임수 때문에 좀 좋지 못한 것이고, 을사병호시 정도, 병호시가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어느 생시든, 이 전체 12가지 생시 중에서 어느 생시든 금순으로 가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병호시를 얻었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이거 가지고 일간이 왕하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이 살아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들보다는 딸로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